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31일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건강부터 순서를 좀 해봤습니다. 김치를 먹고 11분 더 자고 포스트지 스탬프 진공청소기를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건강 팁 7가지를 더 추가하면 즐거운 한 주를 보낼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레이첼 그루본 밴더가 3월 29일 야후 헬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치부터 얘기하면 나노 플라스틱 제거를 위해 김치를 씹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그보다 더 작은 사촌인 나노 플라스틱은 거의 모든 곳에 존재하며 음식, 물, 옷, 심지어 몸에서도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새로운 연구가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드세요. 연구에 따르면 인기 있는 한국 반찬뿐만 아니라 소금에 절인 양배추와 같은 다른 발효채소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유익한 박테리아가 나노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성 저널은 이 박테리아가 장내 나노플라스틱에 결합하여 배변 중에 배설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A, 섬유질이 풍부한 김치를 즐기는 것을 막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해서 만들면은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11분 더 자세요. 작은 변화는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밤 11분만 더 자고 매일 4.5분간의 활기찬 걷기와 40분 내지 50분간이겠죠. 걷기와 4분의 1컵의 채소를 추가로 섭취하면 심장마비 위험을 10%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별로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구자들은 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잉그레드 장수 그릇을 사용해 보세요. 건강한 점심이나 저녁을 준비하고 싶은데 샐러드에 지쳐서 다시는 치킨을 만들 수 없나요? 블루존의 저자인 블루존 전문가 댄 뷰트노의 영감을 받아보세요. 가장 오래 산 사람부터 더 오래 사는 교훈. 맨즈 저널은 검은콩 조림, 잘게 썬 아보카도, 구운 고구마, 현미밥으로 만든 4가지 재료의 장수 그릇, 선택사항 핫소스를 약간 추가합니다. 그 식사는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 철분, 칼륨 등이 풍부한 영양 강국입니다. 남은 물에 대한 12시간 규칙 준수. 만약 그 물 한 잔이 하루 종일 당신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면 전문가들은 그것을 붓고 새 컵을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생물학자 제이슨 테트로는 허프포스트의 컵이나 병에 남은 물을 마시는데 12시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섬유를 몰래 들여오기. 조기 사망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규칙적인 운동이 혈압을 낮추고 심부종, 심장마비, 뇌졸중의 빈도를 줄이는 등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취침 알람 설정. 이제 정리를 시작하고 일을 정리하고 잠자기 전에 끝내거나 하고 있는 일을 끝내야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상 알림 설정이도 하지만은 자기 전에 1시간 전에 1시간 전 정도의 취침 알람을 설정해 놓고 이제 하던 거를 좀 정리하고 잠을 자자. 좋은 얘기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참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많이 못 지키고 있는 것 같네요. 하나그룹, 홍콩서 고려해연 지분 매각 추진 중. 하나솔루션 유증자금 마련하나. 노자원, 조선일보 3월 30일.
하나그룹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 자산 운용사들을 상대로 인수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솔루션이 현재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신주 인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아연 지분을 팔려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해석한다. 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헤지펀드 운영사가 고려아연 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의 대량 매매, 블록딜 방식으로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한 뒤 대파라 차익을 실현하려는 수요로 해석된다. 현재 하나그룹은 고려아연 지분을 총 7.7%가량 보유 중이다. 하나와 하나임팩트가 각각 23만 8,358주, 37만 3,820주씩 보유 중이다.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 매수 단가는 65만 8천원, 하나임팩트의 매수 단가는 50만원 미만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하나솔루션은 보통주 7,200만 주를 새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통해 총 2조 3,976원을 조달해 차입금 상환 및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되어 온 하나그룹이 지분 일부를 매각할 경우 최 회장 측은 다음 주 총회부터 표격을 해서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 현재 영풍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의결권 지분 총 42.1%를 최 회장 일가와 우호 주주인 하나 LG화학은 27.9%를 갖고 있다. 미국 JV 지분율이 10.8%이며 나머지 약 19%는 국민연금과 외국계 기관 등 스윙보터의 몫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그룹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지분 매각을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중요한 미국 레이더 항공기의 파괴가 이란의 위협을 탐지하는 능력을 어려움 줄 수도, 브래드 랜든, 아이작 E. 토마스 보르도, CNN, 약간 레프트적인 언론이죠. 분석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공군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습으로 미 공군 E-3 센트리 항공기가 파괴되면 미국이 들어오는 이란의 위협을 원거리에서 감지하는 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CNN이 지리적 위치에 있는 난파된 항공기의 극적인 이미지는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의 지상에서 꼬리가 부러지고 공중경보 및 제어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인 이 뚜렷한 회전 레이더 돔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CNN 군사 분석가인 세트릭 레이트는 AWACS의 손실은 미국의 감시 능력을 심각한 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항공기를 타고 비행한 전 공군 대령입니다. 이는 전투기를 조정하며 목표물로 이동시키거나 적대적인 항공기 및 미사일 시스템의 교전으로부터 보호하는 미국의 능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습 항공기는 취약한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월요일 분석가들은 미국이 어떻게 E-3가 이란의 공격에 취약해지도록 허용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내에서 적의 사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종종 특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때때로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적대적인 영토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레이트는 말합니다. 그는 지상에서 E-3가 손실된 것을 우리의 병력 보호 노력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는 지리적 좌표와 위성 이미지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거를 알고서도 당했을까요? 당하니까 보복을 더 강하게 한다는 명분을 그 큰 비싼 재산을 뭐 몇 조짜리 비행기라는데 뭐 그런 거 같아요. 그 느낌이 미국이 그거를 그냥 폭격을 맞게 했을까? 이란 미사일을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격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군인들이 더 참전하게 하는 그런 거를 또 의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또 상상을 해봅니다. 이건 상상이죠. 트럼프
카구섬, 우리 국내 언론은 하르그 섬이라고 하죠. 제압, 언급, 이란 원유 탈취 바람직하다. 3월 30일 시사통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페르시아만의 주요 원유 선적 거점인 하르그 섬의 조기 제압에 착수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씨는 바람직한 것은 이란의 원유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표명. 미군은 대이란 지상전을 노려 나가사키현의 사세보 기지를 모항으로 하는 강습 상륙함 트리폴리를 파견하는 등 중동에서의 전력 강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카그섬을 제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지가 있다라고 지적. 당분간 주둔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또 트럼프 씨는 30일에 SNS로 이란과의 정전 협의가 조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원유 수송의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즉시 해제되지 않으면 이란 국내의 모든 발전소, 유전 그리고 카그섬을 완전히 파괴한다라고 표명. 아마 모든 해수 담수화 시설도 파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란의 방어력은 없다.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섬이죠. 하르그 섬 위성사진입니다. 유럽 우주기관에서 제공한 사진이 됩니다. 트럼프가 하그섬을 침공할 경우 이란이 반격할 수 있는 4가지 방법. 엘렌 미셸 더 힐에서 3월 30일 미군에 대한 직접 타격.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미군이 이란 땅에 발을 디딜 경우 직접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란 해안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하르그 섬은 본토에서 발사된 드론과 미사일에 쉽게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브라이언 클라크에 따르면 이 섬에는 여전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 병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러의 조 코스타는 이란이 여전히 로켓, 드론, 지뢰, 고속 공격 보트로 미군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걸프 석유 허브에 대한 파업. 미국의 지상화는 특히 걸프 지역의 석유 및 기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록시 공격 강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 대리인단은 이스라엘, 걸프 국가들 그리고 이 지역 내 미국의 입장에 반격을 가했으며 대부분 이라크의 민병대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출신입니다. 후티 홍해 해협 폐쇄.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중요한 항로가 아닙니다. 홍해는 이란과 그 대리인들이 폐쇄할 수 있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중요한 중동의 또 다른 수로인 답 엘만데브 해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란 군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테헤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계속 공격할 경우 바브 엘만데브 해협과 홍해를 포함한 다른 해협의 불안감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공급의 약 10%가 예멘 남서쪽에 위치한 폭 20마일의 통로를 통과합니다. 답 엘만데브는 이전에 후티족이 표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후티족은 드론과 미사일로 배를 공격하여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코스타는 우리는 오랜 기간 동안 후티족과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은 이란만큼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1년 반 전처럼 홍해에서 괴롭힘을 시작하고 교통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미군, 이스라엘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두 부분으로 나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두 번째 딜레마를 이야기할 뿐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딜레마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29일 날 제가 방송에서 제가 직전 그림으로 두 군데가 병목 지점이 된다. 이 병목을 해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니들이 그냥 막고 있어. 그러면은 여기 그 아랍에미리트든가 카타르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석유들을 사우디아라비아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해서 유럽으로 팔아먹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어, 그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족이 있는 석유 유전에서도 이쪽 파이프라인하고 연결이 되면은 쿠르드족은 터키의 그 어떤 영향력 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이런 의견도 전문가는 얘기한 게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참수 작전은 왜 즉석에서 성공했을까? 현대 공군의 필수적인 능력 킬체인이란 세키 켄타로 항공군사평론가가 이게 탈 것으로 했는데 인기 있는 뉴스라 인기 있다는 표현도 되어 있는 번역이 되네요. 과거 미로도 실패했던 참수작전 왜 이번엔 개전 첫날 성공했지? 본 작전의 주력은 지상부대가 아닌 항공전력이며 광역에 걸친 정밀 폭격이 집중되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전 첫날에 벌써 세계를 경악시키는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폭격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공격을 실행한 것은 이스라엘 공군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적 지도부를 직접 배제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의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참수작전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에도 미국이 이라크에 대해 시도했고 역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임무가 게다가 개전 직후라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성공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21세기형 공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작전 체계의 진화가 존재합니다. 즉 정보와 화력을 일체화한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시스템입니다. 과거는 작전 계획이 입안되어 항공기의 병장, 비행 경로, 전자전 지원, 급유 계획 등을 상세하게 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면 적어도 하루,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밟기 때문에 대규모 작전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구도는 근본부터 변화했습니다. 핵심은 센서, 통신, 지휘 통제를 연결하는 군사 네트워크의 발달입니다. 인공위성, 무인기, 전자정찰기, 심지어 지상에 숨어있는 인적인 정보원, 휴민트, 이러한 다양한 틀이 수집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지휘통제 시스템에 보내집니다. 거기에서는 분석 틀에 의해 순식간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공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하루가 걸리는 작전이 불과 몇 분, 현대 항공전의 요체 킬체인이란 결단이 내려지는 명령이 내려진 그 정보는 공중의 항공기에 즉시 공유됩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새로운 미션 데이터를 수신하고 비행 중이라도 공격 목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목표 좌표, 공격 각도, 병장 선택까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제공되며 항공기는 대부분 즉각적인 공격 행동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프로세스는 군사용어로 킬체인이라고 불립니다. 이번 참수 작전도 아마도 이 킬체인의 고속화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정보기관이 얻은 위치 정보가 네트워크를 통해 지휘체계에 전달되고 즉각적인 공격 판단이 내려지며 공중에 대기하고 있던 전투기의 목표가 배정됩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정밀 유도무기 블루스페로 공중 발사 탄도 미사일이 투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도와 연계야말로 현대 공군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메네이 암살의 작전 성공은 그 진정한 전투력이 한껏 발휘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을 일으킨 진짜 이유,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3월 30일자입니다. 아까 저도 그림에 그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쪽을 통해 가지고 하이파,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까지 가는 파이프라인, 산들이 많은데 산을 피해갈 수 있는 계곡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타일러 볼과의 타일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이쪽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얻은 정보로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건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쪽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내륙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또 관통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동서 파이프라인도 현재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군데 병목 지점은 피해 가면서 유럽에 다 수출해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아시아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로 남겠죠. 뭐 전쟁이 끝난 후에 이란이 아시아에도 팔 수도 있고 인도에도 팔 수 있고 그렇지만은 또 목적은 그 인도까지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무역 항로를 또 개설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중국을 이제 대타할 수 있는 메이드 차이나를 대체할 메이드 인 인도 쪽으로 어, 생산을 넘겨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거로 중간에는 육로로 또 하고 충분히 그 환승을 시키더라도 어, 지금보다 더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올 수 있다. 이렇게 미래 계획을 IMEC를 바이든 정부 때부터 계획하고 차근차근히 지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건설하려고 눈속임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오래전에 나온 계획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만 잡아도 엄청난 돈을 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도와주는 이란 전쟁, 메르츠 중국소 시진핑과 25일 정상회담, 독중관계 개선 신호탄, 트럼프 오락가락한다고 보도하는 언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야 다른 길을 찾는다. 미국의 리쇼어링, 부정적인 견해는 단박에 무너질 수 있다. AI 로봇으로 더 값싼 인건비로 스스로 자가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다. 환경은 조성됐는데 경쟁자들이 문제다. 독일, 한국, 일본이 경쟁자들이다. 이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영국, 인도 식민지 정책을 생각해보라. 면직기 개발을 해서 인도 장인들의 손목을 잘랐다. 현대판 전쟁에서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난다. 우크라이나 전쟁 4년 유럽 산업 다 망가졌다. 값싼 러시아 석유로 버티던 유럽 이젠 안 된다. 그 다음 문제는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이다. 국제 유가를 올려야 동아시아가 무너질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는 일본이다. 중동 석유 사우디 이스라엘 파이프라인으로 팔려고 한다. 유럽으로 중동의 석유가 간다. 이스라엘 이제 산유국이다. 우린 어떻게 한국 제조업 독일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 해결책은 미국산 석유를 사면 되는 것이다. 트럼프의 오락가락은 아니다.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을 미국이 죽일 수는 없다. 한국은 숨통을 열 수 있다. 제가 그 상장기업 분석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있지만은 미국 외국계 자본 중에서 미국 JP 모간 등은 끊임없이 중소기업 코스닥까지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감산이 야기하는 LNG 시장의 구조적 변화, 미국 증산엔 한계 수요 파괴 현실화, 가우라브 샤루마 포브스 재팬입니다. 2026년에 공급 과잉을 향하고 있던 LNG 시장은 일전 단기적인 공급 부족 또 수년에 걸친 수급 압박에 직면해 있다. 세계 LNG 수송의 2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또 이란의 인프라 공격으로 카타르의 LNG 수출 능력의 20% 가까이가 중단됐다. 그 결과 연간 1300만 톤 가까운 LNG 공급이 적어도 3년간에 의하면 그 이상의 기간 손실이 될 우려가 있다. 조사업체 S&P 글로벌 에너지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의 올해 LNG 수출량이 총 3,3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회사는 이어 카타르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과 아랍에미레이트 루와이스 LNG 프로젝트의 지연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2027년에서 2029년 연간 LNG 공급량 전망도 1900만 톤 낮췄다.
영국 에너지 대기업 쉘의 와일 사원 최고 경영 책임자는 널리 예상되고 있는 대로 공급의 압박이 계속되면 LNG 가격은 내년에 걸쳐 고공행진해 그 역량은 아시아에 머무르지 않고 4월에도 유럽에 파급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린다. 사원은 지난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S&P 글로벌 주재 중요한 에너지 모임 세라위크에서 등단하여 이렇게 말했다. 역량은 먼저 남아시아를 강타했습니다. 이어 동남아 동북아로 뻗어나가 4월에는 더 유럽에도 미칠 것입니다. 미국 LNG 아시아를 구하라 벌써부터 한계.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인 미국이 시장을 지탱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그것도 최근에 와서 움츠러들고 있다.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액화 석유가스는 이미 풀가동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 LNG 대기업 세니에르, 이게 일본식 발음 쉘인지 어쨌든 AI가 번역한 발음대로 하겠습니다. 에너지의 잭 푸스코 CEO는 이 회사가 이미 LNG 생산 능력의 상한선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의 파트너로부터 도와달라고 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그 응대에 문자 그대로 바빠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LNG 시설의 확장을 지휘하고 있는 푸스코는 중동에서의 위기와는 별도로 미국의 LNG 수출에는 큰 성장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렇다고 해도 세니에르나 동업타사에 의한 미국에서의 LNG 증산도 하루아침에 판매자 시장이 된 현상에서는 단기적인 안심재료가 될 것 같지 않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LNG 유조선이 더 비싼 값을 제시한 아시아로 행선지를 변경한 사례와 그 반대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LNG의 수요 파괴도 꽤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도 남는다. 아시아의 신흥 경제국은 노동시간의 단축이나 소비 제한이라고 하는 단기적인 수요 억제책을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석탄이나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 확대에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위기가 장기화하면 공급과 수요 모두에 타격을 주고 LNG 무역 구조 자체를 바꿔나갈 가능성이 있다. 네타냐후 이란 전쟁 목표 절반 이상 달성, 종전 시점은 미정. 현정민 조선비지에서 3월 31일. 30일 현지 시각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분명 절반 이상의 목표를 이뤘다면서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란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는 그들의 군사력과 미사일 능력, 핵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예루살렘 성모교회 내 카톨릭 미사를 통제했다가 국제사회의 반발이 일자 즉각 철회에 나서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그는 안전 우려를 고려해 성묘교회에서 미사를 집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며 악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미 국무장관 이란 전쟁 끝난 뒤 나토 재검토 탈퇴도 시사. 3월 31일 워싱턴 홍주영 세계일보입니다. 미 국무 영공사용 거절 스페인 실망스러워 동맹은 상호 이익 트럼프 나토 탈퇴 미국의 이익 스페인 불법적이고 무모한 전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30일 대이란 전쟁 종료 후 미국과 유럽 간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미국의 나토 탈퇴까지 시사했다. 호르무즈 해역 군함 파견을 유럽 국가들이 사실상 거부한 데다 이날 나토 회원국 스페인이 미국의 자국 주둔권과 영공 사용을 거부하자 미국의 나토에 대한 감정 악화가 극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 나토 행보 매우 실망스럽다. 대통령과 우리나라는 이번 작전이 끝난 뒤 이 모든 것을 재검토, 리익제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의 언급은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한 뒤 나토에 계속 남을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거나 나토의 조약 개정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는 동맹이고 동맹은 상호 이익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방통행길이 될 수 없다. 나토 탈퇴는 제 생각엔 미로 동맹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낌이 오네요. 템플릿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